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연준 정책의 불확실성한 속에서 투자자들은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을 소화하면서 향후 방향성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도체 주식들의 강세를 보였고, 특히 엔비디아의 상승세에 증시는 살아났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하였지만 장 중반부로 갈수록 낙폭이 커졌었는데요. 다행히도 재차 반등을 하면서 공포의 장에서 약간은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빅스 지수도 하락 구간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다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다소 하락은 하였지만 여전히 3.8 구간이라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경제 대화를 적절한 시기에 재개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그리고 중국의 정찰 풍선 등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화를 통한 양국의 긴장을 다소 완화시키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 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증시가 불타올랐으면 좋겠네요. EV 섹터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리비아는 마이너스 4.42%, 테슬라는 플러스 0.6%, 루시드는 마이너스 11.92%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리비안이 2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요.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8일은 좋은 날이 아닐 수 있다는 내용과 EV 스타트업의 가이던스 업데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과 포지션을 매각하기 위한 핑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었고, 루시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제조 문제와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더 인상할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EV 주식과 자동차 시장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리비안도 2023년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루시드처럼 보수적으로 접근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빅머니가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요. 13F 공시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이 5.3% 정도 매입을 하였고, 자동차 제조 산업에 대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구매자가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3월 1일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요. 많은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사이버 트럭에 관한 내용이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루시드는 애프터 장에서 마이너스 1.37%가 하락을 하면서 8.67불로 마감이 되었고요. 실적 발표로 인한 충격이 사실상 너무나도 컸습니다. 오더플로에서는 라지, 미디움, 스몰캡에서 매수가 더 많았는데요. 여태까지 대략적으로 살펴본 결과 10불대 이상에서는 라지 스케일의 매도가 더 많았었고요. 10불대 밑으로는 매수 포지션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10불대 밑에서는 매수하기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봉은 나스닥의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갔지만 8.1불까지 하락을 하면서 장중에 마이너스 18%가 넘는 하락폭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간간히 폭락을 맞았던 덕분일까요? 마음은 쓰리지만 다시금 내가 왜 루시드에 투자를 했는지 생각나게 했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 마음 가짐으로 굳건히 장기 투자를 이어갈 것입니다. 어제장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루시드가 테슬라 라이벌이 되고 싶다고 하고 있지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를 겨냥한 럭셔리 분야가 라이벌이지 않겠습니까? 사우디의 오일머니는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데요. PIF가 이제 일대 주주로서 이러한 내용들은 완전히 알 수는 없었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2023년 가이던스를 본 사우디에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루시드는 말이죠. 사우디 비전 2030 일환으로 국가 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EV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사우디에서는 자금 조달 등을 통해서 루시드를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있는 중이겠고, 지분 또한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기관들도요, 4분기에 지분을 늘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었고, 이제 MOU 체결까지 해가면서 직원 1000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도 국가 기관이 나서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이것만 봐도 국책 사업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한 지난번 미국 국방부와 배터리 모듈을 체결을 하면서 미국 국책 사업에 한 걸음 다가선 것을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두고도 망해버렸다는 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물고 뜯기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2023년 가이던스로 인해 현금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2024년 1분기까지 쓸 수 있는 현금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몇 번의 자금 조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투자를 했던 거 아닐까요? 당장 흑자 내고 생산량 터지고 주가 폭등하고 하면 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기업과 주식은 없습니다. 뭐든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겠고요. 그 과정에서 뼈아픈 시련도 맛보아야 합니다. 하루에 10대도 생산을 못했던 루시드 시절에서 현재는 50대에서 60대 생산으로 늘렸고요. 공급망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면서 앞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지만 2023년 14,000대 생산 목표는요,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루시드의 메인 셀링 포인트는요, 효율성과 레인지입니다. 이 결과물로 인해서 포뮬러 E1 배터리 공급과 모터 등을 탑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국방부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모빌리티에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한 걸음 나아간 것이겠고, 점차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베어스 워크샵에서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현재 기존 주차장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딜리버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겠고, 현재 생산되는 차량이 다소 적게 보이기는 하지만 페이즈 2 공장을 살펴보면 이제는 4구간까지 차량이 가득 채워질 상황입니다. 점점 늘어가는 해외 예약 배송 차량이 서 있으면서 투자자들과 오너분들은 언제쯤 딜리버리가 되나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중이겠고, 1분기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면 1분기 매출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면서 마지막 구간인 주차장 공사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약 판매 건수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되지 않는데요. 그로 인해서 주가 하락에 영향은 어느 정도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비티 출시로 루시드 그룹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꼭 찾아와 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